이 많은 기업에서 ESG 경영을 추진하면서 ESG 전략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ESG 전략이라는 게 조직 운영에 반영되지도 않고 또 작동되지도 않는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자,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전략 수립 어떻게 해야 되고 전략을 어떻게 운영해야 되는지 좋은 생각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기업들의 ESG 열풍을 너무 강풍의 어떤 이 파고에 따라서 기업들의 홈페이지를 보니까 어느 순간 ESG 경영은 우리 이렇게 하겠다라는 어떤 방침이나 전략 체계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이런 이제 어떤 전략에 있어서 꼭 ESG 경영이 아니더라도 제가 가지는 전략은 3대 기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기능들이 올바르게 이제 작동이 돼야지 ESG 경영도 어떤 충분한 전략의 역할을 한다라고 보는 거고요. 첫 번째는 우리 방향성. 전략이라는 이 말 자체가 우리가 가고자 하는 어떤 방향을 제시를 해주는 역할을 해야 되니까요. 그렇죠. 네. 방향성이 라는 기능이 작동돼야 되고요. 두 번째는 일치성, 얼라이먼트라고도 많이 부르는데 이런 전략은 우리 CEO가 해야 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ESG 경영을 추진하는 담당 부서에서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우리 기업에 있는 모든 구성원들이 인지를 하고 아마 실천을 해야 되는 것이겠죠. 그러려면 우리가 어떤 기업 단위의 어떤 큰 방향부터 부서 단위, 개인 단위에서 하는 세부적인 실천, 과제까지 전체가 연동성이 있어야 된다는 걸 의미하는 거고요. 자, 세 번째는 상호 합의 부분입니다. 저는 기업에서 많은 ESG 전략이 있지만 실제로 이 전략이 실행을 하고 촉진을 하는 어떤 매개체가 되기에는 아직까지 어려움이 있다라고 보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상호 협의 부분입니다. 누군가 몇 명에 의해서 또는 우리 어떤 경영진의 의지만으로 이렇게 ESG 경영을 실천을 하기에는 구성원들의 어떤 합의가 먼저 선행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사회적 합의. 이 세 가지가 저는 전략에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담아내는 ESG 경영 전략을 위해서 세 가지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ESG 경영을 아마 이 지금 우리 영상을 보시는 기업 중에서 우리도 올해 또는 내년에 우리 ESG 전략을 우리 수립할 건데 또는 수립되어 있는 ESG 전략을 고도해 볼 건데 아마 이런 기업들한테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ESG 전략에 꼭 담아야 하는 구성 요소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가지 구성 요소. 예. 네네. 자, 첫 번째는요, 방향성입니다. 실제로 우리 전략의 어떤 주요 기능이기도 하고요. 자, 우리가 ESG 전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회사가 이해관계자들과의 공존 또는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 추구하는 가치를 이제 담아야 된다는 거고요. 제가 좀 더 이해를 편하게 하기 위해서 다른 예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네. 자, 제가 만약에 어떤 새로운 취미를 준비하고 있다고 생각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방향성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취미를 하기 위해서 또는 취미를 갖기 위해서 어떤 취미를 가질 것인가. 예를 들어서 나는 볼링을 할 거야. 또는 음악 감상을 할 거야.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결정을 하고 합의를 보는 게 이런 방향성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렇죠. 일종의 투비, 내가 되고 싶은 거. 맞습니다. 네. 네네. 일종의 우리의 비전이라고도 하죠. 그렇죠. 네네. 그런 것들을 방향성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물론 저는 이제 취미로 한정해서 했는데, 나의 어떤 여가 생활을 어떤 걸 할 것인가로 더 확대할 수도 있고, 더 좁힐 수도 아마 있을 겁니다. 자, 두 번째 이제 필요한 게 도달 수준일 것 같습니다. 자, 여기 도달 수준이라고 하는 것은 고급, 중급, 초급, 자, 이런 것처럼 어떤 성취, 내가 투비 아까 말씀 주셨는데요. 내가 성취하고자 하는 그런 이제 어떤 수준을 우리가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기업에서는 이런 것들을 골 또는 타겟 이런 목표로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자, 제가 취미로 볼링을 선정을 했습니다. 볼링을 잘하고 싶다. 자, 이런 목표를 수립했는데 이 잘하고 싶다라고 하는 것은 상대적인 거잖아요. 어느 정도 돼야지 잘하고 싶은지 또 이런 합의를 이루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만약에 나는 볼링을 평균 에버리지를 250점은 하고 싶다. 그러면 사람들이
어느 정도의 목표를 가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조금 더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제 이런 ESG 경영을 하면서 계량화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또 계량화가 꼭 무조건적인 조건은 아니다. 먼저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전략 목표를 명확하게 세팅할 필요가 있다. 맞습니다. 그죠? 예. 마지막으로 이제 도달 방법을 저는 말하고 싶고요. 이 도달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고 싶은 또는 가고 싶은 또는 되고 싶은 지향점 그리고 우리가 되고자 하는 수준을 달성하기 위한 방법, 즉 how to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볼링 실력을 제가 이제 향상하고 싶다. 예. 평균 점수 250점을 받고 싶다. 라고 했을 때 그러면 어떻게 나는 볼링 실력을 향상할 것인가? 누군가는 레슨을 받기도 하고요. 누군가는 어떤 영상을 보기도 할 겁니다. 대회 참가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고 동호회 가입들도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런 이제 아까 제가 취미를 예를 들었지만 어떤 우리가 가고자 하는 지향점 그리고 도달 수준, 도달 방법 자, 이 세 가지가 어울렸을 때 충분히 우리가 실효성 있는 어떤 ESG 전략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도달 방법을 다른 말로 하면은 전략 과제나 실행 과제, 맞습니다. 뭐 실행 계획, 맞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약하자면 많은 기업에서 이제 ESG를 선포하고 내부 전략을 수립하고 있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하나 우려되는 부분은요. 우리 얼마 전까지 지속 가능 경영 CSR을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사회적 가치를 얘기했습니다. 근데 이제 또 ESG를 하면서 네. 또 뭔가 새롭게 ESG 전략을 수립하고 이런 이제 기업들의 움직임들이 있는데요. 마치 이제 ESG가 새로운 것이냐, 어떤 새로운 이제 우리 포장지에 막 씌우는 이런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새로움이라든지 변화, 아마 이런 부분들은 매우 필요한 우리 어떤 삶의 또는 기업 경영에 필요한 요소입니다. 그거는 빠르게 변하는 세상에서 능동적으로 대처한다. 이런 의미를 담을 수 있겠죠. 그런데 목적성 없는 새로움 또는 철학 없는 무분별한 변화의 시도는 오히려 변하지 않는 것보다 오히려 더 위험한 의사결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기업이 ESG 경영을 추구할 때 우리 회사가 지향하는 점 그리고 외부 이해관계자들이 원하는 어떤 모습, 수준, 방법을 제대로 찾고 전략을 만드신다면 진정한 ESG 경영을 저는 실천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추가로 아까 전략에 대한 임직원들의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이 임직원들의 공감대를 형성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방금 말씀 주신 부분을 네. 제가 다음번 강의의 주제로 아. 마침 또 그렇습니까? 준비를 해놨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다음번 네. 이렇게 대담할 때 네. 그 공감대 형성에 대해서 네. 또 한 번 논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략에 대한 그 임직원들의 공감대는 저는 전략 수립을 외부의 그 전문가나 컨설턴트한테 맡겨서 완성된 전략을 받아오는 식의 전략 체계를 가지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략은 전략 수립 프로세스를 밟아가면서 정말 임직원들이 손수 만들어야지만 그게 애정이 생기고 그 애정이 생기는 과정에서 공감대가 만들어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략의 어떤 퀄리티, 수준, 질 이런 거를 어떤 전략 과제나 경영 목표나 전략 목표나 이런 걸 가지고 따지기보다는 전략이 어떻게 도출이 되는가, 도출되는 프로세스를 중시하면서 임직원들이 만들어내는 작업에 인게이지하는 거, 그 인게이지를 넓히는 거, 이게 바로 전략에 대한 공감대를 키울 수 있는 좋은 방법 아닐까 이런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저도 이제 같은 생각이 있고요. 필요하면 외부의 어떤 전문가를 참여시킬 수는 있겠죠. 하지만 우리 교수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임직원 분들이 얼마나 우리 이런 전략 수립을 하는데 관심을 가지고 관여하고 참여하느냐에 따라서 실제로 움직이는 전략 그리고 그냥 움직이지 않고 딱 책상에만 꽂혀져 있는 전략 그게 또 구분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제가 경영평가를 하면서 많은 기업들 또 기관들의 전략을 보면서 항상 체크하는 게 뭐냐면 전략 자체의 워딩보다는 전략을 어떻게 도출했는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전략의 완성도를 보는 편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사실은 이 전략을 도출하는 과정, 프로세스가 사실은 중요하다 이런 점에서 이렇게 저는 또 얘기하고 싶습니다. 제가 이렇게 놓친 부분을 잘 이렇게 또 정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